자, 소급표 금지 위반이 아닌 판례를 좀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1번 판례입니다. 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랬죠? 이 양형기준에다가 세모 쳐보세요. 자, 양형기준은 뭐다? 형식적 의미 법률이 아닙니다. 법률이 아니라서 뭐다?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소급표 금지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법적 구속력을 당연히 갖지 않죠. 다만 법관이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존중이 요구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꺽쇠 2번. 자, 여기서 양형기준 다시 한번 세모 쳐보시고. 됐나요? 자,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형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할 수 있다 없다. 소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꺽쇠 2번 판례 출제 많이 되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가보죠. 자, 2번부터는 뭐냐면 우리 전 시간에 페이지를 한번 가보시게 되면 행위적에 유리할 때에는 소급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판례를 좀 보도록 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강론 배우신 분들은 쉬울 거예요. 자, 친족 간의 범행 있죠? 그때 친족관계라고 하는 것은 범행 당시에 존재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자,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봤습니다. 즉, 아버지가 바람피웠습니다. 바람피워서 자식이 하나 태어났는데 법적으로는 혼인 중에 출생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 많이 불이익을 좀 받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 혼외자를 법원에 가서 자기 호적에 올려요. 그걸 뭘 하냐면 인지라고 해. 인지. 이 인지를 하게 되면 혼인 외의 출생자가 혼인 중의 자식으로 바뀝니다. 혼인 중의 자식으로 바뀌어서 법적으로 상속권 등의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 거죠. 이 인지를 하면 이 혼외자한테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좋은 거란 말입니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급표를 인정해준다. 그래서 그 자식의 출생시에 소급표에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혼외 자식은 출생시부터 이 아버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아이한테 유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밑에 인지가 뭐 절도나 이런 범죄 행위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인지 소급표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가 뭡니까? 이거지. 출생시까지 소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표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 아이가 혼인 중에 혼외자에서 혼인 중외자, 혼인 중의 자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직계 존속 또는 비속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아이가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즉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직계 존비속 관계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다? 유죄 판결이긴 하지만 형법 328조 1항을 적용받아서 필요적 면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강론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지 같은 경우는 소급표를 인정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됐고, 자, 다음.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 때리면, 그렇죠? 위헌결정 때리면 그 위헌결정 때린 때부터 효력 발생하게 되는데요. 헌법재판소법에 가면 47조인가 그럴 거예요. 헌법재판소법 47조에 가보면 그 위헌결정이 난 그 법률이 형벌조항이라면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도 그에 근거해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했을 때에는 그 법률조항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는 거야.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는 거겠죠.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법원에서 무슨 판결한다? 무죄 판결 때리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무죄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무죄 판결 때리는 것이지 면석 판결 때린다면 틀립니다. 면석 판결은 우리 1조 2항 할 때 배웠어요. 1조 2항 할 때. 즉 법률조항이 있었다가 나중에 폐지가 되거나 하는 거죠. 그거 할 때가 면석 판결 때리는 것이지 여기서는 무죄 판결 때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마지막에 잘 나옵니다. 무죄에다 색깔 칠하세요.
그 다음 똑같아요. 그 다음은 우리 앞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도 위헌 판결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그쵸? 여기 위헌 세모 쳤으니까 여기도 세모 칠게요. 또 위헌 결정의 일종이다 보니까 당의 법률 조항이 형벌에 관한 조항이라면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슨 판결 때린다? 무죄 판결 때린다. 똑같단 말입니다. 자, 이러한 논리는요, 여기 동그라미 5번에 나와 있는데 똑같아요. 위헌 결정 나왔을 때 똑같아요. 요것은 더 나아가서 재심에도 똑같아요. 재심에도. 그래서 그 관련된 법률 조항이 재심 판결 당시에 폐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처음부터 그 법조문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 판결 때리는 것이지 면소 판결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형수법 판례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렇죠? 다 색깔입니다. 색깔. 전부 다 면소로 바꾸면 틀려요. 자, 6번부터 또 볼게요. 자, 영업금지를 명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 절차를 거쳐서 이게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취소 시부터 효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시켜준다고요. 왜? 그게 영업자에게 유리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행정쟁송 절차 밑줄 그시고 세모 쳐볼게요. 여기 쟁송 절차 세모 치시고 취소가 되었다면 이것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그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결정 나기 전에 영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다? 무허가 영업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받으시고 여기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행정쟁송 절차 여기도 운전면허 똑같아요. 운전면허 여기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행정청입니다. 철회를 했다면 이것도 소급표 시켜주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도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 그리고 7번에서는 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처음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 본다는 말은 이퀄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7번하고 8번 있죠? 7번하고 8번은 7번도 나오고 8번도 나오고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뭐 같은 취지입니다. 여기도 운전면허 얘기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이것이 확정됐죠?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했을 때 이것도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다. 판결 날 때까지 차 운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고 10번 볼게요. 자, 도로교통법. 자, 2번 이상 법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이 또다시 위반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인데 여기서 이 개정됐잖아요. 그쵸? 개정된 상태에서 2번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한 번 더 술 마시고 운전했다면 그때 처벌하는 조항이야. 근데 이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요 2번 이상 위반했다는 말의 의미는 2번 이상부터 그러면 2번 이상부터 총 3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여기서 개정이 됐잖아요. 개정이 됐는데 과거에 한 번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위반 행위했고 위반 행위를 했고 그러면 2번 충족됐죠. 그리고 또 개정이 됐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위반한 거예요. 위반 행위를 했다면 여기서 개정법을 적용해서 처벌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정된 시점 이후부터 한 번, 총 3번이 아니라 개정된 시점 이후부터는 한 번이면 되는 거야. 한 번이면 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한 번만 충족되면 개정법 전체를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2번 이상 위반했다는 말의 의미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12월 9일 이전에 음주운전까지 그 이전에 음주운전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개정되었을 때 두 번 음주운전했고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하면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음주운전까지 적용한다 하더라도 소급표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봤습니다. 그게 11번도 똑같아요. 2번 이상 위반했다는 말의 의미는 이게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되기 이전에
전과사항도 포함된다. 그게 두 번이라마 두 번. 이것도 포함된다. 자, 그런 내용이고 최근에 10번, 11번도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